안녕하세요. 오늘은 핀테크 기업이죠. 소파이. 이 소파이가 블록체인 기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해외 송금이나 암호화폐 서비스 이걸 다시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좀 깊이 들어가 보죠. 저희가 본 자료는 관련 기사인데 이걸 보면요. 왜 하필 지금이냐. 소파이가 왜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이게 금융 서비스를 쓰는 우리, 또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바로 그 서비스 재개의 배경인데요. 자료를 보면 미국 내 규제 환경? 이게 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규제 환경이요? 네, 이전에는 약간 좀 불명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소파이 같은 기업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생긴 거죠. 사업적 불확실성이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약간 안개 속 같던 규제가 좀 거치면서 소파이가 다시 뛰어들 만한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좀 달라지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그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이라는 거요. 기존 방식이랑 비교했을 때 사용자 입장에선 뭐가 다른 거죠? 좀 더 빠르다거나 뭐 그런 건가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분산 원장 기술 이걸 쓰면요. 중간에 거치는 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없애거나 절차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더 빠르고 또 수수료도 저렴하게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개 은행 없이요? 네. 자료에서도 소파이가 특히 이 수수료 절감하고 송금 속도 개선 이걸 막 강조한다고 나와요. 특히 뭐 미국, 멕시코 같이 거래가 많은 구간에서요. 이걸로 좀 경쟁 우위를 가져가려는 것 같아요. 기존에 쓰던 스위프트망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서비스 다시 합니다. 이게 아니고 기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자한테 이득, 그러니까 돈 아끼고 시간 아끼게 해주겠다. 이 목표가 있다는 게 흥미롭네요. 그렇죠. 그럼 암호화폐 쪽은 어떤가요? 그냥 사고 파는 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그쪽은 규제 당국이 되게 민감하게 봤던 분야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사실 좀 더 복잡한데요. 단순 거래 지원뿐만 아니라 자료에서는 스테이킹이나 뭐 이자 농사 이런 디파이 서비스와의 연계 가능성도 살짝 비치고 있어요. 아, 디파이까지요? 네. 물론 이게 과거에 규제 당국이 제일 우려했던 지점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위험하다고 봤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규제 기관에서도 암호화폐 수탁, 그러니까 보관해 주는 거나 아니면 특정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 운영 관련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아, 뭔가 기준이 생기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파이도 좀 조심스럽게 다시 발을 들여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기사에서도 여전히 규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환경이 좀 예측 가능해지는 추세가 소파이 같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서비스 재개, 이걸 넘어서서 혹시 더 큰 흐름, 어떤 신호탄 같은 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파이가 꽤 인지도가 높은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행보는 다른 금융회사나 핀테크 기업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소파이의 이런 시도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요. 네. 그러면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거나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좀 망설였던 다른 기업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아, 다른 데도 뛰어들 수 있다. 네. 이건 단순히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도 좀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파이가 최근 미국의 규제 환경이 다소 명확해지는 분위기를 타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잠재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해질 수 있는 해외 송금 서비스, 그리고 좀 더 확장된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이걸 다시 꺼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앞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서 선택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어쩌면 하나의 신호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효율적인 금융 혁신이 우리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미국의 이런 규제 완화나 혹은 명확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면요. 소파이 말고 또 어떤 기업들이 이런 흐름에 뛰어들게 될까요? 아, 그렇죠. 누가 또 나올까? 그리고 우리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어디까지 파고드는 걸 보게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주로 송금이나 투자 뭐 이런 쪽에 좀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뭐 신원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계약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그런 분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흥미롭지 않을까 싶습니다.